안녕하십니까. 한국 음주문화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혼자 소위 말하는 독신주의 싱글, 돌싱, 싱글맘, 기러기 싱글, 다양한 올드 싱글, 혼자 살아가는 모습의 그분들의 라이프 생활, 물론 뭐 세세한 거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분들의 재미나는 공통된 이야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살아가면서 하루에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의 부킹 문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예비범이라고 하는 60세 이상에 되는 인구가 약 700만 명이랍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100세, 120세 세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60도 청춘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혼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한 크리에이터, 개인 혼자 1인 방송에 이런 시대가 있듯이 그 핵가족과 여러 가지 우리 70년대 새마을 시대의 그 핵가족의 시대는 앞으로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1인 오피스텔 원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난히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원룸, 모든 세트, 풀 세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봤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조금 아쉽고 씁쓸하기도 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허니문 생활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으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의 마인드, 그분들의 트렌드도 또 다양합니다. 물론 소위 말해서 스펙이 많고 연봉이 많고 뭐 등등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 왜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 부킹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거는 어떤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친구 결혼식장에 들러주러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보다 더 멋있는 레전드급 신랑을 만날 수도 있고, 더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자리에서 줄 서서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요즘 말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꼭 저 여인한테 말을 뭔가 붙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짝사랑의 생각같은, 뭐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겠지만서도요, 아직까지도 그러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혼자 독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분들은 어떤 자기의 힐링으로서 그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 천금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가족, 라이프 가족, 생활도 중요한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어떤 스트레스 해소 없이 살아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분들의 어떤 힐링되는 그것도, 겨울이면 스노우스키, 여름이면 수상스키, 뭐 다양한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면은 해외여행을 그렇게 선호하더라고요. 배낭 여행서부터 지인들과의 여행, 패키지 여행, 이렇게 여행도 자주 가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테 타치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남에게, 즉 내가 만나는 그 남자한테 이상하게 타치 받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이조시대, 구한말 시대에 한 사람 지아비를 하늘같이 섬기고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물론 성균관에서 옛날에 간통이 있니 없니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몇 개국 안 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폐지가 돼서 통과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불신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조신하는 경우도 더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간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떻게 힐링을 할까 다양합니다. 특히 손안에 스마트폰, 손안에 PC, 손안에 TV를 갖고 다니니까 혼자서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어떤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와인바에 가서 바텐과 멘토링 하면서 술을 한잔 즐기는 그런 멋진 그런 스타일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달 내에 찌뿌둥한 거를
부비부비 굉음 사운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데 가서 흔들고 노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를 만끽하고 해소하시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꼭 여성이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면 남성도 그 정도 똑같은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고민도 하고 때로는 푸념도 하고, 특히 가장 심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고 또 고민에 빠졌다는 그 마인드가 아니라 왠지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인 우리나라 유명 스타들입니다. 또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소위 말하는 사자, 의사, 검사, 판사 이러신 분들은 유난히도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의사 중에 외과 의사가 집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탄주 한 손매, 두 손매를 시작을 한다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운 사람들의 그 힐링은 어떤 식으로 힐링을 할까 하는 그것도 많고, 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가야 되겠다. 임자를 만나서 엄마 찾아 산말리, 그녀 찾아 산말리, 그이 찾아 산말리, 이런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찾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는 싱글이 싫어, 나는 혼자 독신이 밤이 싫어, 밤이 무서워,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람을 만날까? 요즘은 뭐 다양한 어플 있잖아요. 맵 들어가고, 어플을 들어가면 뭐 동아리, 뭐 카톡방, 뭐 단톡방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로 숨소리와 입김을 근거리에서 소위 말해서 입냄새가 날 망정, 바로 옆에서 샤넬 향수인지 버버리 향수인지 향수를 맡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나이트 부킹, 클럽 부킹, 부킹 문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담당들이 부킹을 해주면 바로 2초, 3초 만에 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뭐를 안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어플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은 아무리 동영상으로 얼굴을 본다 그래도 일단은 한 번쯤은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뭐 거기를 제가 왜곡하고 미화하고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좋은 시스템으로다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이트 부킹, 클럽 부킹, 캬바레 부킹, 스탠드바 부킹, 와인 부킹, 룸사롱 부킹, 이런 유흥업소의 부킹 같은 거는 직접 초이스를 한다, 만난다. 여기서 초이스라는 건요, 굳이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스페이스, 하늘나라, 달나라 지금 관광 모집하고 있죠? 이런 시대입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초이스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뭐가 있습니까? 여성들이 또 한 번씩 즐겨 찾고 가는데 호스바, 예, 여성들도 요즘은 초이스도 하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과정과 어떤 곳에서 만나서 부킹에 성공이 될까요? 그거는 바로 이러기도 합니다.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저 상대 여성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물론 오랜 생활 느낀 경험에 의하면 가장 성공률이 좋은 거는 초심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공률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심은 모르니까 여지까지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스타일, 내가 바로 외국의 유명한 배우 연상, 대한민국의 배우 연상 장동건이, 조인성이 같은 스타일인 사람을 보려고 왔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도 비슷한 스타일을 내가 여기서 봤더니 뭐 이런 착각과 자기만의 상상에 젖을 수도 있고, 또한 남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양귀비는 아니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런 어떤 그 여성에 닿은 아름답고 사진빨 잘 받는 뭐 김태희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한때 최진시고 이효리 뭐 이렇게 뭐 인기 차트에서 1위, 2위 이렇게 이야기 나온 적도 없지 않나요? 있죠. 네.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인 여성이 왔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화, 화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일단은 감을 봅니다.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저런 스타일은 나는 아니야, 이런 스타일은 나는 좋아, 뭐 이러면서 감을 봅니다. 소위 말해서 감 보다가 새벽에 아침 이슬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내 돈 주고 이런 룸에서 술을 먹고 이런 홀에서 술을 먹고 유리부스에서 이런 술을 먹으면서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내가 모든 전력을 해서 내가 멘토를 하고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때 이 부킹이라고 하는 거는 약 한 30여 년 전에는 남자가 여자 테이블에 가서 부킹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주사가 있고 약간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가야 되는데 그 테이블에서 주례장차 앉아서 술을 자기 것냥 마시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언제인가 소위 말해서 강남에 소위 말하는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흑수저, 금수저의 자제분들이 놀러 와갖고 여성들에게 뭐 그 시절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요. 뭐 삐삐가 있을 그 시즌 정도 될만 하겠네요. 뭐 백지수표에다가 전화번호 적어주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되는 듯 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여성들이 남성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다가 부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전해오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는 좋게 이야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팽하니 나가버립니다. 또한 음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은 음악을 듣기 위하고 연예인을 보러 오기도 하고 어떤 밴드, 어떤 DJ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거 때문에 오긴 왔는데 웨이터에 끌려서 웨이터가 가자고 해서 여기 잠깐 왔은 것 뿐이다 하고 갑작스레 뭐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렇다면 꼭 성공과 실패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때로는 이 남성 고객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여성을 소위 웨이트레스 같이 약간 순간적인 착각을 합니다. 여성이 부킹을 오게 되면은 그래 술 한잔 따라봐, 어떻게, 물론 반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서도요, 약간 술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실수적인 말이 나옵니다. 앉자마자 호구조사가 들어가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결혼을 했습니까? 애는 몇입니까? 신랑이 이런 데 가게 합니까? 뭐 합니까? 구구절절하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물어보고, 요즘 여성들이 어떤 여성입니다. 어떤 여성들입니까?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폭이 넓고 또한 연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어떤 스펙이 많습니다. 그 스펙이 뭐냐면 유혹업소에 어떤 스펙도 많이 있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뭐 여성들도 소위 말해서 룸이나 좋은 VIP 스페셜 안주에다가 좋은 거 시키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온 겁니다. 요즘 나이트에는 옛날같이 뭐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 몇몇 군데 빼고 거의 다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우미들이 뭐 10년 전 이상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 몇 테이블을 깔아놓는 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 고객입니다. 다 고객. 고객과 고객끼리의 랑데부, 어떤 앙상블 매치에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부킹입니다. 또 부킹을 하고 재밌게 놀다가 갑작스레 친구가 찾아서 나가버리면 2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게 만사가 아미타불 만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발빠른 내공이 필요한 거는 때로는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나간다 하면 따라 나가서 폰 번호라도 하나 받아놓는 게 예의라기보다는 자기만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여성분들도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 브래드 피드여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브래드 피드는 아니고 율브린너 같은 스타일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자리였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10인 10색입니다. 똑같은 일행들이 들어왔는데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저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또 앉다보고 담당 웨이터가 앉히다 보면은 이상하게 엇박자로 앉을 수도 있어요. 부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소위 말해서 여성분들에게 조금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폭탄을 책임져라.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이 3명이라면 남성들도 3명 중에 하나 폭탄을 남성의 그 책임져야 됩니다. 왜 폭탄을 책임져야 되냐? 모든 이 움직이는 동선의 그 주체성은 바로 약간은 소위 말하면 좀 건강체질이라고 할까요? 그러신 분이 리더이고 책임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은 나이 들어 보이고 조금 가시는 분이 그 자기 직장의 상사이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그 비주얼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
곳에 소위 말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또한 뭐 자모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동아리, 뭐 문화센터의 동아리 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자도 역시 또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부킹을 해서 불륜을 조장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과정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 하루가 달라지게 북핵, 뭐 대포동 미사일, 무슨 미사일에 또 경제 제재에 뭐 별의별 맨날 수백 수천 가지의 그 뉴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뭘로 그거를 해소를 할까요? 물론 독서를 하고 무슨 영화 감상을 하고 음악 오케스트라 감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겠죠. 그러나 한단술로 어떤 대화를, 속에 있던 이야기를 대화를 함으로써 내 회사 직원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어떤 학자의 학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킹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맨날 밥만 먹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거기다가 탕수육까지도 먹으면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싱글 여러분, 독신 여러분, 또한 독신 싱글이 아니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 재미나는 자기만의 어떤 힐링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부킹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이야기를 다음 탄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많은 시청, 많은 댓글 바라겠습니다. 한국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감사합니다.